그랬는데 돈도 없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세금은 막 4, 5천씩 밀려 있었고. 자, 이번 순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영상 보셨습니다. 서해순 씨의 하와이 생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요. 먼저 오늘 오후에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김광복 씨가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 김광복 씨의 형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이의 소식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 서순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멀리했던 거지. 서연이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놀랬고 또 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광석이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중동 과정도 또 폐렴이라고 하니까 진짜 참 너무 불쌍했습니다.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모든 부분들이 의욕투성이죠. 자, 그동안 의혹으로만 머물렀던, 말만 많이 나왔던 이 사건, 결국에 경찰이 오늘 공식 수사를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김광복 씨,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밝히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오늘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가 서해순 씨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죄명은 두 개예요. 하나가 유기치사고 또 하나는 사기인데, 그러니까 유기치사는 무슨 어떤 부분이냐면 서현 양의 사망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네. 김광복 씨 주장에 따르면 서현 양이 당시에 급성 폐렴으로 죽기 직전까지마다 아팠는데 제때 119를 부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제때 응급조치가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 유기치사라는 것이고, 사기는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소송사기인 거죠. 그렇죠. 그 소송 과정 중에 피고인 서현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서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됐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기다. 이런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거죠. 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먼저 이제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이제 서해순 씨가 불려와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이 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공개가 되면서 미국 하와이에서의 서해순 씨의 생활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딸이 사망을 했죠. 그쵸? 2017년 12월에. 그리고 두 달 만에 미국으로 갑니다. 하와이로 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고 한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한 매체에 의해서 누굽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법인을 같이 설립한 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서해순이 대표고 이사로 이모성이라는 그런 사람이 같이 와이키키, 하와이에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해성 코퍼레이션. 근데 이 이름에도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서해순 씨의 해자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남성의 성자를 합쳐서 아하. 두 사람이 사실상 거의 동업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동업이라는 거를,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법인을 같이 설립하는 동업을 아무나 하고 하진 않지요.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네. 그 하와이에서 그 와이키키 해변에 어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스피드마트라는 네. 그 가게, 슈퍼마켓이죠? 네, 가게를 하나 내서 딸이 그렇게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달 만에 다시 저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딸이 사망하자 두 달 후에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자마자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곧장 스피드마트라는 슈퍼마켓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채 안 돼서 주류 사업으로 또 확장까지 시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인 이모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서해순 씨 최근 인터뷰,
그 얼마 전에 매체에 나와서 정식 인터뷰를 할 때 답한 거를 보면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뭐 사적인 영역이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내밀한 사이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해순 씨, 이 딸을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여러 차례 토로를 했었는데요. 과연 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하와이에 가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서해순 씨가 이 매입해서 운영했던 스피드마트 직원이요. 4명, 최대 4명까지 있었고요. 위치가 와이키키 해변 근처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죠. 그리고 연 매출이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최대 28억 원까지 연 매출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면은 글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딸을 키우느라고 되게 어려웠다. 돈이 없었다. 이 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좀 의문이 가죠. 2007년 이제 12월 달에 딸 서현 씨가 사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 기흥 지역에 있는 고급 골프 빌리지를 전세를 주고 한 달 뒤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뒤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해성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스피드마트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그 인수한 마트에서도 연매출 한 11억에서 28억 정도의 그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마켓이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그 와이키키 해변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또 매출이 상당히 발생하는 그러한 마트였다라고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서현 양 사망 이후에 미국 하와이로 가서 이런 대형 마트까지 운영하고 28억 원의 매출까지 올릴 정도면 글쎄요. 돈이 없다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딸의 사망 이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이로 인해서 저작권이나 재산을 물려받은 그런 영향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소송에서 뭐 이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작권의 수입이라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보면 항상 꼭 묻는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서해순 씨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왜 숨겼느냐? 주변 분들한테 딸이 준 거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얘기가 경황이 없어서 네.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경황이 없어서 딸의 사망도 알리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딸이 죽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하와이에 가서 저렇게 큰 사업을 벌인다. 저 외국 가가지고 뭐 집 사고 가게를 상점을 오픈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것도 경황이 없는 상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서해순 씨의 경황이 없어서라는데 그 경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확장하고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성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함께 설립했던 이름의 이모성 씨라는 이 남성. 일각에서는 내연 관계가 아니냐, 연인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여러 번 제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서해순 씨 이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동거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 친구예요, 친구. 친구요?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분이 아, 그거는, 예,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뭘 밝혀요, 그냥. 그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거. 아니야. 사망 당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나왔죠. 그러니까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서요. 네. 아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김광석 씨한테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예.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모 씨 얘기에 대해서 김광석 씨 일기장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장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내용으로 적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김광석 씨의 일기장에 적혀 있다. 그리고 김광석의 지인들의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어떤 사실을 밝혔냐면 뭐 좀 사생활 같은 부분이긴 한데 그 김광석 씨가 96년인가요? 뉴욕으로 공연을 간 적이 있던 것 네. 같아요. 그때 이제 저 부인의 서해순 씨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 미국 공연의 어떤 뭐 호텔이나 이런 것좀 편의를 봐주던 김광석 씨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 그 사람들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 직전에 서해순 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2박 3일 동안. 네. 알고 봤더니 그 남자랑 2박 3일 동안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뉴욕 공연 직전에 돌아와서 김광석 씨가 굉장히 좀
기분도 안 좋고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신으로 발견된 게 딱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김광석 씨 일기장에 적혀 있고 김광석 씨 지인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국내 한 언론에서 보도를 이미 했었죠. 자, 그런데 그 하와이에서 지인들이 듣기로는 서해순 씨가 그 남성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다면서요? 네, 그 한 매체에서 조선일보에서 아마 그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하와이에서 그 교민들이 서해순 씨를 아는 사람들을 취재를 했는데 이모 씨에 대해서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김광석의 전 부인이다 뭐 이런 거는 몰랐지만은 저 사람 두 사람이 부부관계구나 이렇게라고 교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김광석 씨 그 사망하기 불과 40일 전에 이모 씨가 등장하잖아요. 네. 더구나 지금 부인하고 이렇게 사이가 또 해서 등장하고, 그다음에 딸이 죽고 나서 불과 또 한 2달 뒤에 또 이모 씨가 등장해서 같이 통역을 하고 뭐 이렇거든요. 이게 시점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저는 뭐 오늘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남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이 나오고 돈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로 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딸이 죽었는데 네. 딸하고 이 서해숙 씨가 같이 이제 피고인으로 해가지고 재판에 이제 같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자기 변호사한테까지 그 딸의 죽음을 알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오늘 또 그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그 왜 안 알려느냐라고 이제 앵커가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제가 그걸 좀 유심히 들었는데 말을 얼버무려요.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 사건을 처음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가 뭐 다이빙벨에서는 뭐 좀 제가 보기엔 영 아니었는데 이번 건은 문제 제기를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이 친정 어머니에게도 외손녀가 사망한 것을 알리지 않았던 서해순 씨. 자, 이러면서요. 이 친정과도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순 씨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나는 이제 좀 일도 소송도 하러 다녀야 되고, 뭐 쌀국수 집이라고 식당도 그 과일, 그거 해야 하라고. 저는 지금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좀 안 좋아져서 사이가 저는 그냥 식구들이고 뭐고 다 부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제가 그냥 장례 다 했어요. 자, 허만섭 차장. 그러니까 친정 엄마와도 다 미웠다. 친정 식구들도 다 미웠고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벌어진 갈등으로 우리는 친정 엄마랑도 사이가 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되레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한편 남편 사망할 당시 남겨둔 재산도 없고 그런 일이 없다고 또. 그러니까 뭐 재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 딸과 그 친정 간에 뭐 갈등의 소지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해순 씨의 해명을 전면적으로 좀 부인하는. 친정 식구들마저 지금 서해순 씨의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지금 그 답변이 나와가지고 좀 더 의아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고요. 하와이에서의 행적도 의문투성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찰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와이에서 행적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되나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 행적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혐의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건 이미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안 한다고 했고 결국 이제 서현 양의 죽음과 관련된 건 그다음에 소송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형인 김광복 씨가 고발을 했던 유기치사고 사기 그쪽 혐의에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와이에서 뭐 그 남자랑 뭐 어찌게 했다 무슨 뭐를 차렸다 하는 부분들은 뭐 주변 정황일 뿐이지 네. 본격적인 수사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